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근데 3차함수잖아요. 3차함수로 만든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 뭐야, 봄이나? 고마워. 모른다고? 뭘 몰라. 이러면 되잖아.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달라요. 여기서는 3차함이 계속 양수니까 뭐 극대가 양수고 극소가 음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미분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고 미분하는 것과 수학수니까 당연히 미분은 무조건 하는 거 아니냐?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인수분해 시도하시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극대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그냥 F1 곱하기 FA가 네거티브하다 라고 가면 될 것 같고요. F1은 얼마죠? 졸라 어려운 거 물어봤니? F1은 얼마야? 3A-1 그리고 FA는 -A의 제곱 A-3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음수면 돼요. 근데 어차피 A는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양수일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A 자연수 조건 아까 봤으면 얘가 극대네. 그지? 아니 얘가 극소네. A가. 그지? 그럼 1일 때 양수고 A일 때 음수다 이렇게 해서 되겠네. 그지? 어쨌거나 그럼 얘가 양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A는 3이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됐죠? 예. 그럼 자연수 A의 값을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라는 건 첫 번째 수가 뭐예요? 4잖아. 두 번째 수는 5고. 그러니까 A는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n 더하기 3이라고 하면 되지 뭘. 어려운 거예요? 아니죠. n 더하기 3이다. 극대값이니까 Bn은 F1이에요. F1은 그러면 3A-1 했잖아요. 그럼 3AN-1이겠죠? 그래서 Bn-AN을 구하랬는데 이건 2AN-1인가? 근데 AN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N 더하기 5죠.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Bn-AN은 어떻게 할 거냐? 2N 더하기 5니까 2N 따로 하고 5 따로 하면 될 거 아니야. 2N 짝수야 10개 짝수야 110이에요. 5는 50이죠. 그래서 답은 160이다.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차함수 fx 절편 다 나와 있고요. gx는 지금 뭘까? 뭔지 모르겠네. 저게 접선도 아니고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풀어보죠.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될 것 같으니까. gx는 fa다. gx하고 fa가 갖다가 놓으면 b-a 곱하기 f'x는 0이다 이게 나오는데 이건 0이 될 수 없겠죠. 왜냐면 a는 음수고 b는 양수니까요. 그럼 f'x가 0이 되는 게 실근이 있냐? 있지. 왜 없어요?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니은을 보시면 gb-fa다. gb-fa를 구해보시면 b-a 곱하기 f'a. 그래서 이게 f'b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식이었어요. 대입해보면 나오는. 알겠죠? 예. 얘가 양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양수고요. 얘가 양수인지 아닌지는 b는 알파와 베타 사이 값이니까 이런데 b가 있다면 접선의 기록이 양수가 되겠지만 이런데 b가 있다면 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그릇입니다. 알 수 없는 건 틀린 겁니다. 수학에서. 알겠죠? 예, 틀렸다. 디귿
GA-FP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FA-FB 더하기 B-A F'A가 됩니다. 이게 양수면 되죠. 얘를 만들려고 저식을 준 거네. 디귿 만들려고. 이걸 적당히 이 양에 정리하면 F'A가 B-A분의 FB-FA보다 크다. 이게 되거든요. 이게 되니? 근데 A는 이런 데 있잖아. B는 이런 데 있다고. 레인지로 말씀드리면 A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아이고 B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말하는 거란 말이지. 그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에서 아무리 여기 있는 점들을 잘 이어도 평균 변화율이 저 접선의 기울기보다 클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예, 참이다. 그래서 기억도 이것이 참이 될 것 같다. 됐나? 넘어갈게요. 35번. 세시일수 ABC에 대해서 4차함수 fx의 도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얘는 지금 극점의 위치만 알려준 건데 뭐가 문제냐면 간격이 없는 게 문제야.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가 ABC다 이건데 이 간격을 모르잖냐. 맞잖아. 이 간격에 따라서 이 면적이 달라질 거고 그럼 이 면적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니. 그걸 알 수가 없잖냐. 이거 3개 던져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변화를 주면서 판정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렇겠다라고 예측이 되고 실제 그런지 볼까요? A는 B는 C이면 엄청난 게 나왔네. A는 B는 C이면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x는 a고 얘가 실근 건지 어떻게 알아? x 여기 있으면 없는 거지. 알 수가 없죠. 이건 FA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판정 불가능. 판정 불가능이면 틀린 보기입니다. 알겠죠? 틀렸다. 자, 두 번째. A하고 B는 같고 C는 다르다. 그런데 FA는 음수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C의 위치를 모르니까. 뭔가 알려준 것 같지만 덜 알려준 거예요. 예.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겼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A면서 B고 여기가 C다. 그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겼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A면서 B고 여기가 C다. 이해하시죠? 예.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감소하다 증가 이런 형태. 여기가 A, 여기가 C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감소하다가 극소를 찍고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마저 증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네, 두 개가 가능하다. 근데 FA가 네거티브다. 그러면 X축이 여기 있다 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X축이 여기 있다 라는 얘기니까 두 개의 케이스 모두 두 개의 실근을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니은 참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제가 이제 그렸던 형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가 달라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등간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알겠죠? 네. 얘를 가지고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FB가 음수인 건 존나 중요한 힌트입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늘 여기가 B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FB가 0이면 음수면 항상 X축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셋 중에 어떤 모양이든 둘 실근 간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다 참이 되겠습니다. 됐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구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gx는 fx와 f'x의 절대값으로 만드는 함수고
F0은 G0은 0이다 라는 말은 F0이 0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G0이 0이니까 F'0이 0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팀입니다. 그죠? fx는 x는 0에서 접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fx는 0은 양의 식을 갖는 거니까 접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접한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음의 실근이니까, 그죠? 양의 실근은 둘 중에 얘 아니고 얘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걸 조금 더 성의 있게 그려보면, 첫 번째 걸 조금 더 성의 있게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0에서 이렇게 접하고 다음과 같은 양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절대값을 씌웠을 때 y는 4에 서로 다른 실근,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얘가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근이 3개이란 말은 y는 4가 여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이해되는 친구들아? 안 될 게 뭐 있냐? 그제? 예. 그래서 여길 잡을 때 여길 3알파라고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2알파가 되니까요. 2대1 비율 관계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점이 2알파, 마사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x의 제곱, x-3알파일 텐데 f2알파는 4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4알파의 세제곱이 되고 이게 마사다. 즉 알파가 1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되니? 그래서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으로 확정되고, 그럼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일 거니까 g3은 0 더하기 9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9다. 이렇게 직접 그냥 계산한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조건을 주면서 그래프의 개형을 추측하게 하는 문제, 수학2의 단골이죠, 단골. 이건 뭐 거의 주식이죠, 주식. 예, 수학2의 쌀밥 같은 그런 문제가 아시겠죠? 예. 이걸 모른다, 이걸 내가 잘 못 푼다라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편식을 해왔는가. 알겠죠? 주식을 안 먹고 항상 간식만 먹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뭐 내신에 이런 게 나왔다. 1분 컷으로 나의 점수로 변환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계산 틀릴 여지도 거의 없잖아요. 아싸, 이거 그냥 점수를 그냥 거저 가져가면 되죠. 40번. 4차함수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원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원함수를 우측에 좀 그려놓으면 좋겠죠. 증감증이니까 증, 감, 증 이렇게 생겼다 라는 얘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상태. 자, F0이 네거티브하다, X축을 여기에 그으면 이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F0의 절대값이랑 F2의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절대값은 뭐냐면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또 절대값 씌워놓고 비교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럼 거리가 당연히 F2가 더 멀죠. 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F0과 F2의 값이 부호가 같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 0이다 라는 말은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 둘 다 봐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되고 X축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돼요. 냈다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fx의 절대값이 극서인 값의 개수는 2개다. 첫 번째 케이스, 여기 x축일 때 절대값 그래프 씌워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던 극대는 극소가 되고 극소는 극대가 되거든요. 꺾이는 점도 극소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접혀서 올라오는 거랑 여기랑 2개의 극소가 발생합니다. 그죠?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안 봐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세 번째도 여기 극소랑 여기 꺾여서 올라오는 극소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극소는 항상 2개다. 참이 되겠네요. 케이스가 4개인데 4개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그런 보기였고요.
다음 디귿 F0 더하기 F2가 0이다 라는 말은 X축이 정확히 여기 변곡점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이기 때문에 이 둘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란 말이잖아요. 그럼 fx 자체가 이미 원점 대칭이란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fx의 절대값 씌우면 이딴 식으로 높이가 같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fx는 f0 그으면 4개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참입니다. 그래서 올참이다. 됐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21번이라고? 행복하네요. 자, 41번. 이거는 문제가 쉽고도 어렵습니다. 어렵고도 쉽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항상 수능을 보든 모의고사를 보든 학교 대신을 보든 다 마찬가지인데, 아니 당신은 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냐? 그게 됐으면 제가 현우질을 제끼고 일탁 아닐까요? 아니 애당초에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복잡한 문제는 생각을 많이 해온 자의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수학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 틀려야지. 선생님 그래도 맞고 싶은데요? 아가야, 그런 마음은 너가 어른 돼서 일을 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하고 비슷한 거란다. 그게 가능한 건 범법 행위밖에 없죠. 주로 사기, 금융사기 이런 게 아주. 그거 아세요? 예. 우리나라에서 남을 속여서 한 1, 2억을 편취하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공갈 협박하는 사기꾼이 되거든요. 남을 속여서 한 100억, 200억 정도를 편취하잖아요. 그러면 금융범죄자가 되면서 징역을 살 가능성이 0입니다. 사기를 권장하는 건 아니고, 예. 그 정도를 내가 200억 정도를 사기를 슈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걸렸어요, 검찰에. 그럼 이제 정관 출신 변호사,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특히 최근에 퇴직한 사람에게 수임료 30억과 성공보수 30억을 약속해. 한 60억 버리고 140억만 가져야지.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끝. 이게 나라냐?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많이 이상한 거예요. 네, 많이 이상한 거고. 어쩌다 이 얘기가 이렇게 튀었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복잡한 문제들을 풀고 싶으면 평상시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의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 달리기를 잘하고 싶어요. 많이 달려. 수영을 잘하고 싶어요. 많이 헤엄을 쳐. 수학을 잘하고 싶어요. 많이 생각을 하라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늘 게으르니까 많은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혹시 만나게 되면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항상 좋은 풀이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윤지? 네? 좋은 눈이요. 좋아요. 좋은 눈. 그건 약간 뭐랄까? 비유의 관점이고, 예. 그렇죠. 관찰. 문제를 잘 관찰해 보면 나는 양변에 무엇을 하고 싶어요. 양변에라는 힌트를 줬는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양변에 x를 더하고 싶어요. 아니 양변에 x를 더하는 게 뭔데요, 선생님? 잘 봐요. 만약에 이 상태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fx와 x의 교점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절대값 포기해야 되니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 해법은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구간하는 거니까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좌변을 관찰해보면 너는 그냥 fx 더하기 x라는 함수를, 맞아요? 그려서 만약에 함수 값이 양이면
2배를 하고 음이면 0으로 만들어낸 함수구나 라고 읽어내는데 성공하면 이 문제가 갑자기 엄청 쉬워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gx를 fx 더하기 x라고 잡습니다. 그럼 2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의 제곱 더하기 11x가 될 거고, 얘 모양이 필요하니까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2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1이 됩니다. 얘를 2분의 1로 묶어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22. 이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 없습니다. 인수분해 됩니다. 여기서 뭐만 확인하면 되죠? 그냥 4분의 d 써서 81에서 66 빼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극점의 존재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극점은 존재하는군. 그죠? 그 다음에 그 극점의 위치 좀 보세요. 두 근의 합은 양수이고 두 근의 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y축의 우측에 존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얘가 상수항이 없는 함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인수분해 하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을 그려낼 수 있냐면 일단 원점을 통과한 다음 두 개의 극점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그런데 내가 다루고 싶은 건 gx가 아니잖아요. 얘잖아요. 얘 gx 더하기 절대값 gx, 걔는 음수인 거는 다 뭐가 되고 0이 되고 양수인 거는 2배가 되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y는 gx 더하기 절대값 gx.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뭐 하면 되냐면 7x 더하기 k를 생각해서 얘는 기울기가 7인 직선이잖아요. 기울기가 7인 직선을 움직여가지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4개가 될 것 같냐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4개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3개인데요? 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때 나는 사실은 이걸 확인해보고 싶거든. 여기서 얘가 이제 꺾이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꺾이는 미분계수를 실제로는 얘의 우미분계수를 이용해 생각할 수 있죠. 맞잖아요? 11이에요. 그럼 2배 되면 22죠. 이게 왜 중요한데 선생님? 자, 실제로는 경계를 찾아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게 되거든. 근데 여기 기울기가 얼마 됐지? 11이 했지. 11. 7에는 접할 수가 없어. 한 이 정도를 7로 보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는 그러면 실근이 몇 개예요? 하나, 두 개, 세 개입니다. 파란색이랑 보는 거야. 내 말 듣고 있죠? 세 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K가 더 커져야 된다라는 걸 알겠고, 이 상태에서 쭉 올라가서 4개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때 또 마찬가지로 3개로 바뀌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K가 이 사이를 움직일 때가 의미가 있는데 어차피 첫 번째 K는 0이잖아요. 등호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3개니까. 그럼 두 번째 K만 알면 되거든. 그 두 번째 K를 알아야 돼서 우린 뭐가 필요하면 이 식이 필요한데 이 식은 gx를 2배한 식이에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더하기 22x인 거죠. 얘를 미분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20이니까 얘가 7 되는 위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가 되나? 그죠? 네. 그러면 x는 2하고 5인데요. 당연히 1이겠죠. 5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판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것도 이때 접점이 5겠죠. 그죠? 얻어질 거기 때문에 얘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아니고 얘니까 이때가 얼마가 되냐면 1, 1 대입하면 얼마죠? 14? 이게 돼서 이때 K는 무엇이다?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K의 범위는 0에서 7 사이니까요. 정수 K의 합은 1부터 6까지의 합이에요. 그러면
2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양변에 x를 더한다는 이 간단한 아이디어로 문제의 난이도를 진짜 한 3레벨을 낮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맞잖아. 예. 안 그러면 또 y는 xy 교점 찾고 뭐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라는 거고. 이걸 유심히 봤어야지.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fx에도 x가 더해져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안 드나요? 이런 생각이 들진 않죠? 절대값 안에 fx 옆에 x 없애버리면 안 되나? 아니 그런 거 못 하잖아.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x를 더해서 바깥쪽에 있는 fx도 더하기 x를 다 해고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식을 가지고 하나는 그대로 쓴 거, 하나는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좀 다루기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차곡차곡 잘 쌓으셔야 돼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어차피 고생해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고생을 덜 하고 풀 수 있잖아. 내가 보면 수학을 아주 잘 타고난 빛이 나는 머리를 가진 애들은 효과적인 풀이 같은 거 필요 없어. 왜냐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4번씩 풀 수 있어, 한 문제당. 졸라 빨리 풀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번까지 푼 다음에 뭐 40번이 남았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러지 않아서 우리같이 평범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많아야 2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니네 진짜 고생 좀 해봐라 라고 내는 문제는 한 시험지에 수능을 포함해서 4개, 최대 5개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걔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파악해서 순식간에 간결하게 풀이를 했어요. 그럼 시간도 많이 세이브를 했지만 두뇌도 많이 세이브를 했어요. 안 지쳤어. 그러니까 남은 문제 중에서 복잡한 사고를 해서 남은 문제들 중에 몇 개를 맞출 확률이 쑥 올라가죠. 그래서 평범한 두뇌를 가진 자들은 딱 저처럼 하셔야 돼요. 수학시험의 올바른 전략은 딱 제가 하는 짓이 딱 정확히 올바른 전략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솔루션 계속 배부해주는 이유가 제발 좀 쉬운 문제 풀이 좀 쉽게 가라 이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 풀이를 그거 보고 이해해라, 이것도 목적이 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이 새끼 뭔데 나보다 짧아? 이때 이 새끼는 접니다. 알겠죠?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 많이 습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과 두뇌가 남아요. 어려운 문제를 놔두고. 진짜 중요한 얘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거 또 보고 딱 짧으면 제 거 딱 봐. 뭐 내 거 답 나왔는데 뭐 넘어가. 뭐 이러고 있어요. 새로운 거 배우기 싫어. 넘어가. 하지 마시고. 알겠니? 예. 저랑 같이 공부해서 진짜 많이 향상이 된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풀이가 점점 저와 유사해져요. 질문하러 왔는데 뭐냐 이거 내가 푼 거냐? 아닌데요, 제가 푼 건데. 아 그래? 심지어 글씨가 유사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내 글씨 같은데? 아니 제 글씨거든요? 뭐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최고 차항 개수가 1이고 F0은 F2보다 작은 사차함수.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이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는 2의 대칭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x는 2의 대칭이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F0은 F2보다 작다. 그러니까 F2가 극소가 아니란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차함수는 이런 애도 있잖아. 여기가 2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0이 될 거니까 F0이 F2보다 큰 상황이 되거든요. 맞아요?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차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는 2라고 하면 0이 이런 데 있으면서 F0이 F2보다 작을 수가 있잖아. 물론 이 0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은 이 높이가 같은 라인 이어가지고 요만큼 안에서는 F0이 그러니까 Y축이 존재할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근데 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다.
근데 쟤는 y축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가 y축입니다. 즉 여기가 0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래야만 이렇게를 그리고 이렇게를 그려서 아이고야 제 마음 아시죠? 아 이게 뭘 알아? 자 이렇게를 그려서 이렇게 그었을 때 세 개의 근을 갖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얘는 y는 1이겠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fx의 식을 쓸 수 있는데 fx가 y는 2라고 어디에서 0하고 4에서 접하겠네요. 그러니까 x의 제곱 x-4의 제곱 더하기 1 되는 거고 극대값은 f2를 물어본 거죠. 네, 17입니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별거 아니었다. 넘어가도 되겠죠? 55번 이차함수의 그래프 위에 한 점 a, fa에 대해 접선의 방정식 y는 gx라고 하자. hx는 fx-gx 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아마 h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부분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죠. 여기가 a고 얘가 y는 hx다. 하지만 이것도 가능합니다. 둘 다, 왜냐면 이차항 개수에 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죠? 위로 가능하죠. 둘 다 되죠? 아니냐? 아니, 둘 다 되잖아. 그제? 예, 접선의 방식을 뺀 거니까. hx1과 hx2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실수가 존재한다. 당연하죠. 1대1이 아니란 얘기죠. 모양 이차함수니까. hx는 x는 a에서 극소이다. 극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그린 놈들 제끼고 싶은 그런 느낌의 보기입니다. 알겠죠? 예. 부등식 hx의 절대값은 100분의 1의 해는 항상 존재한다. 그러지 않겠나? 왜냐면 얘가 x축하고 접하기 때문에 0에 아주 가까운 값도 존재하는데 뭐 100분의 1 근처에 있는 값 존재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예. 맞죠? 뭘 이의를 제기한 거야? 지가 못해놓고 뭘 자꾸 이의 제기야? 뭘 이의를 제기한 걸까 이게? 설마 A 복소수 아니냐 막 이딴 거 제기한 거 죽여버릴까 진짜? 그죠? 예. 수학은 보통은 오류가 없거든요. 시험장에서 뭔가 오류인 것처럼 느끼는 건 여러분 머리에 오류니까요. 예. 혹시 오류가 있더라도 출제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 대충 이런 뜻인가 보다 하고 풀어야지. 그리고 걔들도 그렇게 풀었지만 결국 틀려가지고 이의제기를 통해서 점수를 엎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예. 예. 61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a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가 있고 다음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구하시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는 3이다. 이거는 이 상태로 풀어도 되지만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기울기가 12인 직선을 다루는 건 짜증나는 일이니까. 이게 훨씬 더 낫죠. 맞잖아요? 예. 네. 맞죠? 그러면 이 부등식의 실제 뜻은 뭐겠습니까?
아무 뜻이 없냐? 얘보다는 크거나 같았는데 상수 K가.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얘의 최대값이 필요해요. 그죠? 아, K는 얘의 최대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의 최소값보다는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지죠. 그러면 fx-12x 이것도 이름 짓기 귀찮아가지고 얘를 미분한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입니다. 얘가 마이로 묶어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만 보시면 되죠? 판별식만 보시면 돼요. 네거티브 하죠. 항상 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 혼자 부호 결정권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일 때 극대이면서 최대라는 얘기입니다. 네.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이면서 최대입니다. 이 값은 f-2 더하기 24겠죠? 20이네요. 그럼 k는 20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gx는 gx-12x죠. 얘는 3 곱하기 x-2의 제곱 플러스 a-12여서 얘가 최소인 걸 알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자연수 k의 개수가 3이다 라는 얘기는 얘가 얼마다? 20이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a는 34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고요. 네. 이것도 뭐 마이너스 12x 이항 안 시켜놓고 얘 그리고 얘 그려가지고 아 기울기가 이런 애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막 이러고 있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도 실제 시험이라면 두뇌가 너무 많이 소모된다니까. 앞쪽에서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를 놔두고 뭐 하게 되지? 시간 얼마 하면 또 찍자. 어차피 못 풀 것 같은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되잖아. 알았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 얘는 예비평가 문제인데 좀 빼면 안 되나 진짜. 맨날 내가 푸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별것도 없는데 맨날 나한테 풀으래. 근데 아무튼 그래요. 자연수권 이거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노가다성 풀이가 안 들어갈 수가 없겠잖아요. 노가다성 풀이를 하게 되겠죠. 네, 하게 될 거고 얘를 미분을 해보면 모양 알아야 되죠. 어차피 절대값이고 최대치수 알아야 되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px예요. 그러면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p죠. p가 자연수니까요. 어차피 0에서 극대, 2p에서 극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y축이다. 그리고 여기는 x는 2p라는 직선이다. 근데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극대 혹은 극소의 개수가 5개라는 말은 이런데 x축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 둘 이렇게 생겨서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올 거니까 졸라 무성의하지. 아무튼 x축은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극대 극소 사이에. 알았니? 다시 그릴 거라서 그래. 다시 그릴 거라서. 마일 1이면 여기가 지금 y축이니까 0근방이잖아. 그럼 마일 1에서는 0근방의 값을 포함한다고. 맞아? 그러면 마일 1에서의 fx의 최대값은 사실 얘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냐면 p가 자연수니까 2p는 최소 2예요. 어쨌거나 1은 여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2p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마일은 여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절대값 씌웠을 때 최대가 얘로 유지되는 상황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x축이 요 센터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쳐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최대 조건은 되도록 안 깨고 싶은 거지. 제가 최대인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반론에 대한 거는 그림 그려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의 절대값은 항상 내가 가장 유력한 것부터 그리라고 했어. 해설지처럼 순서대로 그리지 마. 알았어? 이게 가장 답에 가까운 그래프로 의심이 된다고, 내 말은. 아직 확실히 맞다고도 안 했어. 알았지? 알았니? 그러면 1은 확실히 여기 있을 거 아니냐고, 내 말은. 그래서 얘한테 관여할 수 없게끔 내가 커트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 근데 선생님, 마일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일. 와, 개 크다. 이거 이겼어요. 이렇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네, 학원입니다. 아, 제가 지금 수업 중이어가지고요. 조금 이따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럴 수 있다 쳐. 근데 같다잖아. 마이로 확장해도 같다잖아. 어떻게 같아? 상수함수냐? 안 되겠네. 같은 값을 유지하려면 결국 얘일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반론이 다 차단됐죠.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된다. 유력한 걸 그리고 맞는지 확인해요. 그게 훨씬 빨라요. 알겠죠? 얘다. 얘가 맞아요. 얘가 항상 최대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애예요. 근데 얘는 y는 q라는 아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마일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얘가 최대니까 마일은 뭐 최대 이런 데까지만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2가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중요해요. 마2가 벗어나면 최대값 바뀌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하다. 마2가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 근데 2도 막 이런 데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2도 이런 데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f 마2의 절대값은 q보다 작거나 같다. f2의 절대값은 q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정확한 위치 중요하지 않다. 됐니? 그 다음에 요거를 만족하려면 여기 함수값은 음이어야 되거든? 맞아? 그래서 f2p는 0보다 작다. 요 세 개를 가지고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요거 세 개를 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Q의 범위를 구해보면 계산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P가 1일 때는 불가능합니다. 저 구간 내에 자연수 Q가 없어요. P가 2면 10부터 32까지인데 어차피 25 이하니까 P가 2면 16부터 Q는 16부터 25까지예요. 그 다음에 P가 3이면 Q는 22부터 25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10개, 여기서 4개. 이래서 답은 14개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F 뒤쪽도 자유수를 풀고 계세요. 어디까지 하고 제가 딱히 정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 마치겠습니다.